외부 API 연동 에이전트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람다를 활용한 외부 API 연동 구현부터 에러 처리, 타임아웃 관리, 테스트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API 연동 설계에서 시작하여 API 호출 람다 구현, 에러 처리 전략, 타임아웃 관리, 응답 가공하기, 테스트 및 디버깅까지 총 6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실제 코드 예제를 통해 설계 구조, 람다 함수, 에러 처리, 제시도 로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외부 API 연동 설계입니다. 외부 API 연동 설계란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회사가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API 연동도 명확한 규칙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설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 상황 대응 규칙을 명확히 하며 재사용 가능한 패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PI 연동 설계의 핵심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에는 기본 설정, 제시도 전략, 에러 처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본 설정에는 엔드포인트 URL과 인증 정보가 포함되며 제시도 전략은 실패 시 몇 번까지 제시도할지 결정합니다. 에러 처리 정책은 모든 제시도가 실패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의합니다. 베이스 URL과 API 키로 접속 정보를 관리하고 타임아웃으로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하며 린나이 정책으로 제시도 횟수를 결정합니다. API 연동 설계 구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외부 API 연동을 위한 통합 설계 구조를 보여줍니다. API 컨피그 객체를 선언하고 베이스 URL에 API weather.com을 설정하여 어떤 API 서버에 접속할지 정의합니다. API 키는 환경 변수에서 가저와 보안을 강화하고 타임아웃을 5000으로 설정하여 최대 5초까지 응답을 기다립니다. 린나이 객체에서 맥서템프츠를 3으로 설정하여 실패 시 최대 3번까지 제시도하고 백호프 멀터플라이어를 2로 설정하여 제시도 간격을 2배씩 늘립니다. 첫 제시도는 1초 후, 두 번째는 2초 후, 세 번째는 4초 후에 실행됩니다. 에러 팔러시를 폴백으로 설정하여 모든 제시도 실패 시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API 호출 람다 구현입니다. 람다 함수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 서버 관리 없이 코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요청이 들어오면 코드가 실행되고 결과를 반환하며 AWS가 모든 인프라를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서버 관리 부담이 전혀 없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며 트래픽 증가 시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람다 함수의 장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람다를 사용하면 서버 관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EC2처럼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만 업로드하면 AWS가 보안 패치, 확장성, 가용성을 모두 처리해줍니다. 트래픽이 없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급증 시에도 자동으로 확장되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드 업로드만으로 배포가 완료되고 자동 확장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며 비용 효율적인 종량제 과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람다 함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람다 함수는 날씨 API를 호출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const exios를 require하여 HTTP 클라이언트를 가져옵니다. exports 핸들러는 람다의 진입점이며 asynch로 비동기 함수를 선언하고 이벤트 매개 변수로 도시 이름 등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try 블록에서 await exios get으로 외부 API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인자는 URL이고 두 번째는 설정 객체입니다. 퍼럼즈의 CT와 API 키를 설정하여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CT는 이벤트의 CT가 없으면 서울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API 키는 process, env, wait-hr API 키로 환경 변수에서 안전하게 가져오며 타임아웃을 5000으로 설정하여 최대 5초까지 대기합니다. 성공 시 스테터스 코드 200과 리스판스 데이터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하여 반환하고
캐치 블록에서는 스테터스 코드 500과 에러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API 호출 구현 예제 코드입니다. async 펑션 콜 external API는 퍼럼즈 객체를 받습니다. 패치 함수로 외부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며 메서드는 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헤더즈 객체에는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설정하고 오서러제이션 헤더에는 환경 변수에서 가져온 API 키를 베러 토큰으로 전달합니다. 바디에는 퍼럼즈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하여 전달합니다. 시그널 옵션으로 어버트 시그널 1 타임아웃을 5000ml초로 설정하여 5초 타임아웃을 구현했습니다. 응답이 정상이 아닌 경우 리스판스 OK가 펄스이면 에러를 던집니다. 정상 응답은 JSON으로 파싱하여 반환합니다. 에러 처리는 외부 API 연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 API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요청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에러 처리가 없으면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에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에러 메시지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디버깅을 쉽게 만들고 사용자에게는 친화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러는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에러입니다. 외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제시도 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HTTP 에러입니다. API가 400번대 또는 500번대 상태 코드를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오류로 요청을 수정해야 하고 500번대는 서버 오류로 제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로직 에러입니다. API는 정상 응답했지만 데이터가 예상과 다를 때 발생하며 입력 검증을 강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에러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펑션 핸들 에러는 에러 객체를 받아 타입별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먼저 컨솔 에러로 에러를 로깅하여 클라우드아치 로그지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네트워크 에러를 처리합니다. 에러 오네임이 타입 에러인 경우 외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503 상태 코드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조건문은 HTTP 에러를 처리합니다. 에러 메시지에 API 에러가 포함된 경우 502 배드 게이트웨이 상태 코드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모든 에러는 500 인터넷 서버 에러로 처리하여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타임아웃 관리는 램더 함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타임아웃이 없으면 API 호출이 무한정 대기하여 램더 실행 시간이 최대 15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와 사용자 경험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API 호출 타임아웃은 5초에서 10초가 적절하며 타임아웃 발생 시 제시도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시도는 보통 3회까지 수행하며 지수 배고프 전략을 사용하여 서버 부하를 줄입니다. 타임아웃과 제시도 구현 코드입니다. async 펑션 콜이스린라인은 API 호출 함수와 최대 제시도 횟수를 받습니다. 포루프로 최대 3회까지 제시도하며 각 시도마다 어버트 컨트롤러를 생성합니다. 세트 타임아웃으로 5초 후에 컨트롤러 어버트를 호출하여 타임아웃을 구현합니다. API 호출 시 시그널 옵션으로 컨트롤러의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호출이 성공하면 타임아웃을 취소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실패한 경우 마지막 제시도가 아니면 지수 105% 대기합니다. 매스 파우로 2의 아이승을 계산하여 1초, 2초, 4초씩 대기 시간을 늘립니다. 모든 제시도가 실패하면 에러를 던집니다. 외부 API 응답은 보통 불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포함합니다. 응답 가공 단계에서는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고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며 민감 정보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API가 100개 필드를 반환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개뿐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고 클라이언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내부 시스템 정보나 디버그 데이터 같은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응답 가공 함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펑션 프로세스 리스판스는 API 리절트 객체를 받아 필요한 필드만 추출합니다. 구조분해 할당으로 ID, 네임, 스테터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프로세스트 객체를 생성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담습니다. ID와 네임은 그대로 복사하고 스테터스는 한글로 변환합니다. 액티브이면 활성으로, 그 외에는 비활성으로 매핑합니다. 아이템즈 배열은 매프 함수로 각 아이템을 변환합니다. 아이템마다 ID, 타이틀, 프라이스만 추출하고 프라이스는 파워스플롯으로 숫자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주석에서 보듯이 내부 메타데이터 같은 민감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거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프로세스트 객체를 반환합니다. API 키나 엔드포인트 URL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면 안 됩니다. 코드가 기트 저장소에 올라가면 누구나 볼 수 있어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램더 콘솔의 환경 변수 기능을 사용하거나 더 높은 보안이 필요하면 AWS 시크릿 매니저를 활용합니다. 환경 변수는 배포 환경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사용 예제 코드입니다. 프로세스 env 객체로 램더 환경 변수에 접근합니다. const api endpoint는 외부 API의 엔드포인트 URL을 가져오고 const API 키는 인증에 필요한 API 키를 가져옵니다. const timeoutms는 타임아웃 밀리초를 가져오며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5000을 사용합니다. 파워신트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합니다. async 펑션 콜 API에서 이 환경 변수들을 사용합니다. 패치 함수로 API endpoint를 호출하며 헤더즈에는 API 키를 베러 토큰으로 전달합니다. 시그널 옵션으로 timeoutms를 타임아웃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 값을 코드 수정 없이 램더 콘솔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램더 함수는 철저한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단위 테스트로 각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통합 테스트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확인합니다. 제스트나 모커 같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자동화된 테스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정상 케이스뿐만 아니라 에러 케이스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누락, 잘못된 형식, API 실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여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제스트를 사용한 단위 테스트 예제입니다. 임포어트로 핸들러 함수를 가져오고 디스크라이브 블록으로 테스트 그룹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정상 요청 처리를 검증합니다. 이벤트 객체의 퀘리 스트링 퍼레머터즈로 CT를 솔로 설정하고 await 핸들러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익스펙트로 리절트 스테터스 코드가 200인지 확인하고 바디를 JSON 파싱하여 템프러처 속성이 존재하는지 검증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파라미터 누락 에러를 검증합니다. 퀘리 스트링 퍼레머터즈를 빈 객체로 전달하고 스테터스 코드가 400배드 리퀘스트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엣지 케이스를 테스트하면 버그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램더 함수의 로그는 클라우드아치 로그즈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컨솔 블록으로 중요한 정보를 출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에러 발생 시 상세한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그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JSON 형식으로 출력하면 클라우드아치 인사이츠로 쿼리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타임스탬프, 요청 아이디, 실행시간 같은 메타데이터를 함께 로깅하면 디버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효과적인 로깅 방법 코드입니다. 엑스포어트 칸스트 핸들러의 시작 부분에서 컨솔 블록으로 요청 정보를 로깅합니다. JSON 스트링어 파이로 타임스탬프와 퍼럼즈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API 호출이 성공하면 컨솔 블록으로 성공 정보를 기록합니다. 도레이션과 아이템 카운트 같은 매트릭을 포함하여 성능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컨솔 웨러로 에러 상세 정보를 로깅합니다. 에러 메시지와 에러 스택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퍼럼즈도 함께 로깅하여 어떤 입력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더 함수의 성능과 에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아치 얼라움즈를 설정하여 에러율, 실행시간, 타임아웃, 동시 실행수 등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에러율이 5%를 초과하면 SNS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시간이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하면 외부 API의 성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알람 시스템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램더 함수의 보안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IAM 역할에는 램더 함수가 실제로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너모DB를 읽기만 한다면 읽기 권한만 주고 쓰기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외부 API 키는 AWS 시크릿 매니저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램더 함수는 시크릿 매니저에서 런타임의 키를 가져옵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VPC 내부에서 램더를 실행하여 네트워크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모범 사례는 데이터 유출과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램더 함수의 성능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드 스타트 최소화입니다. 콜드 스타트는 램더 컨테이너가 처음 시작될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전역 변수로 재사용 가능한 객체를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나 HTTP 클라이언트를 전역으로 선언하면 여러 호출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여 패키지 크기를 줄이면 로딩 시간이 단축됩니다. 메모리 설정도 중요합니다. 메모리를 늘리면 CPU 성능도 함께 증가하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메모리를 찾아야 합니다. 외부 API 연동 에이전트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램더로 외부 API를 호출하는 방법, 포괄적인 에러 처리 전략, 타임아웃과 제시도 관리, 응답 가공 기법, 그리고 테스트와 디버깅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